빈센트 반 고흐. 1853년 네덜란드 남부 작은 마을에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난 빈센트 반 고흐는 예술혼이 넘치는 아이였지만 가족들은 예술가의 삶보다는 신앙심을 기반으로 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원래도 다른 사람들과 잘 섞이지 못하고 조용하고 예민한 감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10살 때 형의 죽음을 경험하며 큰 슬픔을 느낀 고흐는 점점 더 내성적인 성격이 되어갔습니다. 16살 때 학교를 관두고 삼촌이 대표로 있던 구필 화랑에 취직했고 그림을 파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20세의 빈센트 반 고흐는 구필 화랑의 런던 지점으로 발령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예술가로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지만 런던에서의 삶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 당시 빈부격차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워했어요. 그 당시 고흐는 하숙집 여주인을 사랑하였는데 일방적인 사랑이다 보니 시련을 맛보기도 합니다. 이 경험은 고흐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의 예술적 영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어요. 1874년 11월 고흐는 런던을 떠나 프랑스 파리로 향합니다. 27살이 되던 해에 고흐는 드디어 화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미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부족했지만 그는 끊임없이 독학하며 그림을 연습했어요. 그의 힘겨운 삶 속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은 바로 동생 테오였습니다. 9살 어린 테오는 고흐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유일한 지지자였어요. 테오는 고흐의 예술적 재능을 믿었으며 그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고흐가 빈곤에 시달렸을 때도 테오는 그의 생계를 돕고 그림을 판매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테오는 고흐에게 미술 서적과 다른 화가들의 작품을 보내주며 그의 예술적 지식을 키우도록 도왔어요. 고흐와 테오는 서로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며 소통했는데 그들의 편지는 예술의 삶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경으로 가득 찬 내용이었어요. 고흐는 자신의 예술적 고민과 꿈을 테오에게 털어놓았고 테오는 그의 작품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흐가 정신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테오는 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어요. 테오의 격려 덕분에 고흐는 자신의 예술적 재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꿈을 향한 도전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1887년 테오와 고흐는 파리에 막 도착한 폴 고갱을 만나 친구가 되었어요. 고흐는 고갱과 같이 아르에서 그림을 그리며 지내고 싶어 했고 고갱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고흐는 고갱을 기다리며 기쁜 마음으로 해바라기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같이 지내면서 예술에 대해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했고 1888년 고갱과 심하게 대립했습니다. 고흐는 고갱과 싸우면서 헤어진 후 왼쪽 귀를 잘랐고 고갱도 아르를 떠난 후 고흐를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고갱의 연락으로 테오가 고흐를 돌보게 되었고 고흐는 환각과 망상이 심해져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를 반복하여야 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평생 동안 정신질환으로 고통받았지만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독특한 화풍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하지만 고흐는 정신병원에서 나온 후 그림을 그리지 못할 정도로 몸이 좋지 않았고 그것은 예술가로서는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우울증이 더욱 심해졌고 1890년 37세의 나이로 들판을 걸어가서 권총으로 자신의 가슴을 겨냥했습니다. 어떻게 정신을 차리며 간신히 집으로 돌아간 후
태호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틀 후에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반고흐의 작품은 강렬한 색채와 대담한 붓터치 그리고 생생한 감정 표현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주로 풍경, 인물, 정물화를 그렸는데 그의 작품에는 자신의 삶과 경험에서 느낀 감정과 생각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 19세기 후반엔 인상주의라는 새로운 예술 운동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빛과 색채를 통해 순간적인 인상을 포착하려 했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회화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표현 방식을 모색했습니다. 인상주의 이후에 일부 화가들은 더욱 개인적인 감정과 표현을 추구하며 후기 인상주의라는 새로운 예술적 지평을 열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바로 후기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중 한 명입니다. 후기 인상주의는 인상주의의 기본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더욱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을 추구했습니다. 또한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은 강렬한 색채와 대담한 붓터치를 사용하여 작품의 생동감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비정상적인 색채 조합을 사용하거나 붓자국을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반 고흐는 하늘을 노란색으로, 풀을 파란색으로 표현하는 등 기존의 색채 사용 방식에서 벗어나 강렬하고 대조적인 색채를 사용했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자신의 삶과 경험에서 느낀 감정과 생각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뇌와 절망 그리고 희망과 기쁨을 그림 속에 담아 표현했습니다. 이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은 하늘을 짙은 파란색 대신 강렬한 노란색과 주황색으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풀을 자연스러운 녹색 대신 생생한 파란색으로 표현하며 기존의 색채 사용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독창적인 색채 감각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고흐는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색채를 자유롭게 사용했습니다. 그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색채는 그의 뜨거운 열정과 격렬한 감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해바라기 작품은 고흐가 붓자국을 통해 해바라기 꽃잎의 질감과 움직임을 생생하게 표현하였고 강렬한 빛과 그림자를 표현하여 해바라기가 풍기는 에너지와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였습니다. 이 감자 먹는 사람들은 반 고흐가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어둡고 묵직한 분위기 속에서 든든하게 모여 앉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인간의 존엄성과 따뜻한 공감을 느끼게 합니다. 반 고흐는 이처럼 자신의 주변 환경과 사람들을 관찰하며 느낀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풍경이나 인물 묘사를 넘어 인간의 삶과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반 고흐의 작품을 감상할 때 그의 강렬한 색채와 대담한 붓터치 그리고 개인적인 표현 방식에 주목해 보세요. 그의 작품은 단순히 아름답다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 감동과 영감을 선사하며 인간의 삶과 존재에 대한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미술과 놀자를 응원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미술 이야기로 또 만나요. 안녕!